오늘의 진행하는 진행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산의 시를 부산의 글씨를 쭉 분석을 해왔는데 오늘의 이 글씨가 부산이 직접 지은 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수상월화명 월화명 경주 우야행 루두 문 격척탁 격탁 점이 있으니까 탁이 되겠습니다. 이도 말능성이라. 이도 말능성 언등릉자 말능성이라. 서위 동주선생 부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를 우선 분석하고 봐도 되겠는데 이 내용을 대략 보자면 수상 두 번째 이 글자가 윗상자가 됩니다. 물 위에 월 달은 수상월 물 위에 달은 화명 꽃처럼 밝게 빛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래 끊어지니까 오원 절구 정도 되겠습니다. 오원 그러니까 5자가 되겠죠. 이게 경자가 알아보기 어려운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벼울 경 경주 쪽배 가는 가벼운 배 가벼울 경 배주자 경주는 우야행이라. 이 비우자 모양이 좀 애매한데 첫 획이 가로획이어야 되는데 삐쳤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다른 글자로 보여지기도 했지만 우야행이라. 비오는 밤에 행로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경주 우야행이라. 누각 누자에 머리 두자 누두에서 성의 머리 성전에서 들을 문 뭐냐면은 칠격자 쫄탁자 격탁 두드리는 소리를 이미 들었는데 듣고 보니 들리니 이렇게 되겠네요. 진행이요. 이미 들렸으니 이도 이미 도착했다. 어디에? 말릉성이라. 제성자 말릉이라는 곳은 옛날에 그 난징을 이야기한답니다. 난징의 옛 지명 이름이 말릉성이라고 했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밤 내리는 이제 강가에서 이제 밤비 내리는 강가. 이것도 참 좀 그래요. 어디 갔나? 우야행 비 오는 날 밤에 행차였는데 이 앞에는 수상월화명이라. 이도 좀 그래요. 이 보면은 물 위에 뜬 달이 밝게 빛나고 비가 오는데 밝게 달이 빛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비우자 이미지가 가장 가까운데 이거를 어떻게 또 읽냐 하면은 향자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고 말이 좀 되니까 향할 향자. 왜 향이냐면 이 첫 획이 이렇게 삐쳤어요. 비우자는 이렇게 안 삐칩니다. 그래서 이제 향야행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유로 한다 우야행이라면 글이 맞질 않아요. 물 위에 달이 밝게 빛나고 가벼운 배 비오는 밤에 행차하는데 앞뒤가 1, 2 구절이 안 맞죠.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누두 누각 누자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각이니까 성루죠. 성두 머리 두자니까 성머리에
성루의 머리에서 들리니 뭐가 격탁 부딪히는 사람들이 밤에 똑딱똑딱 두드리는 소리. 격탁이란 술락군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치는 딱딱이 소리라고 합니다. 또 일명 목탁 소리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사찰이 아니니까 목탁 소리와도 비슷한 두드리는 소리겠죠. 이 소리가 들리니 배가 이미 이제 도착했다. 어디에? 이제 말릉성에 도착했다. 그때 당시의 정서적인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부분이 나타났다. 자, 글자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놓고 글자를 한번 보죠. 진도 1, 물 숫자 뭐 그대로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상자를 바르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빨리 쓰면은 내리다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가로로 갑니다. 이것이 빠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글자가 윗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래 하자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가로 짧게 내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점 이러면 아래 하자가 되더라. 그러면 상자는 위에 점 2개고 하자는 밑에 점 2개다. 그러면 상하를 하면은 하나 둘 점 이러면은 상하가 됩니다. 이건 재미나는 위아래의 모양이 문자 그림 같은 문자로 재미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은 안 써도 되겠죠. 꽃 화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꽃 화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꽃 화자도 있고 실제 꽃 모양의 문양에서 이런 꽃 화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풀의 모양의 상징에서 풀의 모양에서 하나 둘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꽃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의 옛날에 건문으로 글씨를 써오다가 이것들이 펴지면서 풀은 상징적으로 있고 이게 펴지면서 이게 아주 가로액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불초가 2개 되고 이 가로액이 남습니다. 하고 밑에 있는 2개니까 액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 있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 내려가는 이 모습인데 이것이 문자화 되면서 하나 둘 셋 불초가 있고 가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하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썼는가 볼게요. 자, 여기는 또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글자인데 하나 둘 가로 이 꽃화자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열십자 있는 불초 밑에 있는 불초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분석해 보면 가로 내려가고 가로 지금 가로가 많으니까 가로를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긴 가로를 하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쓴 것이 또 이것도 많이 쓰고 있는 화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열심히 있는 것이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간 것은 밑에 있는 2개를 위로 올리고 가짜에 사인을 할 때 순서를 바꾸듯이 한 모양이 아닌가. 불초하고 내리걷는 걸 먼저 하고 밑에 가로 2개 있던 것을 가로 2개 올리고
위에 있던 두 열식 같은 불초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두 가지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부사는 이 모양으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글자 발걸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울 경자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술의 거자인데, 이 모양이었습니다. 가벼울 경자. 줄기를 수레를 이용하니까 가볍게 실어 나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선 가벼울 경자. 이 수레 거자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하나 내려가서 내려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 열십으로 가는 모습을 생략하듯이 하고 하나 둘 가서 이건데, 이것이 옆으로 보면은 하나 이걸로 내려가서 가로액을 뒤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사용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 가로액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내려가서 가로액 올리고 오른쪽 점점 내려서 흑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전함을 한번 했죠. 오른쪽에 있는 모습 왜 이래 나왔는가 보자면, 오른쪽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 이것은 개미 허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 짧게 하고 보면 이게 어떻다? 점 3개로 보이죠. 하나 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나 점 2개와 흑토로 보인다. 흑토로 여기에 붙다 보니까 흑토로 보인다. 이걸 이제 빨리 쓰다 보니까 가로 왼쪽 오른쪽 점 찍고 내려서 가로 2개 흑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양이 나온 겁니다. 원래는 수염이었다. 개미허리 3개. 이런 것이 이제 이해하면, 눈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술의 거자가 여기는 이제 가로가 없어지고 하나 둘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잘 찾아보면은 내려와서 그러니까 다 이대로 따라 할게요. 하나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 그 본 글씨에서는 이게 뭐 거의 가까이 붙어서 아마 구분이 잘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레 거자. 그러니까 이 가로액이 원래 여기는 열십이라는 가로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풀면은 가상의 가로액이 있고 또 올라가서 이래 가가지고 나리를 같이 하고 내려가서 가로액. 이거 뜯으면은 이래 있고 요래 있고 요거 올라가죠. 여기서 열십이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 술의 거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 모양이 나온 이유. 자,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주자는 이렇게 돼 있죠. 배주자도 설명하면 할 게 있는데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배주자 배 모습입니다. 이걸 옆으로 눕히면은 이런 모습이죠. 앞에 뱃머리에 해당한 높은 곳이고, 이거는 평면인데 가판을 얽어맨 나무가
이래 서로 사다리꼴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모양이 평면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고 이건 옆면으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배 밑이죠. 물이 내 있는 모습. 이것이 위에 획이 이렇게 되고 왼쪽 획이 이래 되고 오른쪽 연결됐던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의 배주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두 번째 글자 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그 비우자로 하자니 첫 구절 1년이 이 밝은 달이 이 물 위에 떠 있다 했는데 두 번째 행에서 가벼운 배를 타고 참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렇지만 가벼운 쪽배를 타고서 비오는 밤에 행차를 하는데 이래 되는데 말을 맞추려면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향할 향자로 쓰면은 이 자체를 야행을 명사로 보고 밤길을 향하는데 이렇게 해서 향자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향자냐? 삐침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가지고 입구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위에 올라가기까지 있느냐? 그래서 말이 안 맞다는 거죠. 향자도 믿을만하지 않고 비유자에 가장 가까운데 시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물 위에 비치는 달은 꽃같이 밝거늘 가벼운 배 타고 비오는 달밤에 행차를 하게 되었구나.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다 이 말이에요. 말은 될 것 같으면서도. 예. 그러니 이제 그래 했더니 성곽의 머리에서 들려오는데 격탁이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치는 소리,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니 이제 이미 도착했다. 어디에? 난징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는 난징이 아니라 말릉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자를 한번 볼까요? 누자. 누각 누자는 나무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누각 누자도 되고 성누자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날일로 되면은 이 가운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고 날일 이렇게 됩니다. 또 계집례는 항상 있고 항상 누각의 여성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는가 싶어요. 뭐 가야금을 탄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이걸로 보면 또 포괄루인데 자 그리고 또 이게 하나 둘 셋 넷 입구 두 개와 가로 입구 두 개를 이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쌀미. 이게 입구 두 개 이래 관통하면 쌀미가 된다. 왜 그래 되느냐? 입구 하나 가로 또 입구 했고 내려갔더니 이걸 빨리 쓰니 이것만 보이고 가로 또 이것만 보이고 하니 이러니 이것은 쌀미네. 요것만 가지고 쌀미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거와 이것이 합쳐서 나무목에 이러면은 누각누자가 된다. 그래서 쌀미가 나왔다.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겠지만은 붓이라는 특성이 만들어내는 이체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를 이 형체체 몸체자 다른 형체의 글자다 이체자가. 또 이제 속자도 있다. 풍속 속자.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글자다. 이체자가 바로 형체는 다르지만 그것이 속자였다. 지금 쓰는 발음자는 옛날에 이자하고 틀린데 그 옛날에 그자는 옛날에 속자였다.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였다. 그래서 속자라고도 하고 지금 글자에 비해서 달랐다고 해서 이체자라고도 한다. 또 근데 더 복잡한 글자가 있어. 그 글자. 그거는 본자다. 원래 태어날 때의 글자. 본자는 이랬는데 세월이 쓰는 순서에 따라서 붓의 특성상 이체자가 생기고 그 이체자는 속돼서 속된 거예요. 풍속적으로 많이 썼던 속자가 되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글자는 이런 글자 또 다른 글자가 쓰여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누자는 했고요. 누자가 보여야 됩니다. 누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는 누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 둘, 나무목 했고 나리를 했네요.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가로 하나 긋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집력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게 뭐냐 가로 하나가 아니라 풀어보자면 나리를 했으니까 가로액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로액은 여기에 있으니까 빼고 점 2개였다. 점 2개를 연결하니 가로가 되고 이거였다. 이래 봐야 됩니다. 가로액이 있었는데 가로액이 아니냐 하지만은 나리를 할 때는 이 가로액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밑에 것이 가로액에 해당한다. 네.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니까 두자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거 예를 들어 한자를 많이 몰랐다 치더라도 좀 신기한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미군들 흑인들은 말은 해도 글을 못 썼다고. 말 못하고 말은 하는데 글 쓰는 거는 굉장히 옛날로 치면 하인에 해당, 문맹자에 해당. 그래서 우리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리더자가 되려면 이 이치를 알면 최상위의 그 문자를 지배계층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두자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왼쪽에 있는데요. 오른쪽 그대로 다 써졌고 하나 입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래. 그래서 오른쪽 연결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들을 문자가 있는데요. 들을 문자는 문은 문인데 어떻다? 귀자가 있다. 귀가 있으면 이제 들을 문이다. 입구가 있으면은 물을 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귀자를 썼으니 여기 저 모양이 왜 귀냐? 이거는 놔두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 전에 한번 했죠. 문자.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여기 귀자입니다. 여기 귀자.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하나 가로 밑에서 올라가서 내려간다. 이것을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우선 빨리 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내려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걸 좀 늘어뜨리면 위에 거와 같이 이렇게 더 충실하자면 이래 되겠죠. 근데 바쁘니까 밑으로 가기에 바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게 칠격 어려운데 이자가 칠격이 뭐냐면은
술의 거에다가 지금에서는 본자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칠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뭐로 치느냐? 손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손. 이건데 이거는 거의 가로액을 무시해도 될 정도로 어떻게 써? 술에 글을 썼다. 술에 거 이렇게. 오른쪽에는 하나, 둘 이게 두 개라 해야 된다. 요 위에 있는 요 획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세 개 해버리면 이것이 해년자가 된다. 그래서 두 개 해야 되는 거 꼭 주의해야 될 것이고 수레거 이 왼쪽에 이 부분이 수레거는 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수레거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쓴 요와 같이 했네요. 하나, 둘, 셋, 가서 이렇게 하고 손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칠 숫자가 왜 이래 됐느냐 하는 것은 첫 획을 여기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이 부분이 점 찍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겁니다. 요것은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또 칠 숫자예요.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제끼고 올라가서 이것을 이게 놓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놓고 오른쪽으로 가서 또 이 모양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 요거는 또 대면할 때 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칠격 쫄탁 나무목에 도끼건 도끼에 어떻다 턱 찍었 쫄탁자 뭐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있자 그대로 익히고 이를 도자가 이 모양으로 돼 있는데 보이지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이를 도자는 이를 지자에 흑토가 있고 갈도다. 아까 마디촌하고 설명했듯이. 자, 이거는 점을 빼먹고 하나, 둘 가다가 점 안 찍고 흑토로 내려갑니다. 흑토에 가로에 마지막 가로에 가고 이래 된 것이 이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 가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를 도자로 끝냈다. 이를 도자. 네. 자, 이거는 치우고. 자, 보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자료. 지금 몇 번째인가요? 거기 아니 세 번째 거 진도 오늘 21일 진도 세 번째 거 마지막에 볼 게 있나요? 도 했고 이 말은 벼화의 끝말자인데 지명 이름이니까 우선 놔두고 언덕 렁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언덕과 관련된 자부방 그리고 언덕 렁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언덕부 이 모양이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없애고 이 모양이었고 이거는 이전에는 산 언덕에서 이것을 세운 것이다. 이제 세우다 보니
이렇게도 쓰다가 이것이 전서로 하나 둘 소전으로 이렇게도 썼다. 이렇게 쓰다가 세 개를 다 쓸 필요가 없으니 두 개를 썼다. 그래서 두 개를 썼는데 빠르게 쓰다 보니 이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쓰는 순서가 이래 쓴 것이다. 이게 언덕이다. 언덕부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게 좌측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른쪽 이거는 왜 어디 있나요? 이게 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의 정자는 이것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또 동자다. 이게 왜 밑에 세 개의 가로액이 또 됐느냐 하면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토에서 왼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뭉개지고 이래 됐다. 그러니까 이래 보인다 이 말이죠. 이래 보인다. 그럼 밑에 남은 것이 이거였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온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대로 보면은 위에 글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 둘 내려가 언덕릉자에 변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가로 그리고 내려와서 가로 두 개 남았으니 하나 마지막 가로 하고 내려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언덕릉자 언덕.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은 문제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 복습 때 하기로 하는데 남아있는 이 글자 재성자가 끝나고 재성자가 흑토의 성곽 이를 성자다. 이렇게. 자 흑토를 해버리면 흑토를 빠르게 쓰려다 보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자가 어떻게 되냐 내리고 올라가는데 가로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역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걸 또 순서를 좀 바꿔요. 하나 더 내리고 그냥 가로 간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하지 않고 창과로 이렇게 하고서 남아있는 이것이 가서 기억을 한다. 올라가서 내려서 기억을 한다. 기억. 그리고 이 부분 삐침이 남아있으니 이걸로서 대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점 남아있으니 빈 곳에 찍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 노골적으로 형질 바꿔서 이룰 성자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 이제 흑토하고 합해서 재성자가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냐 보면은 하나 둘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그대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속에 있는 것을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역자를 이렇게 넣었고 창과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서 끝내고 남아있는 점을 처리했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 빠르게 쓰려고자 하는 운필에서 부서의 성질에서 재질에서 나타나는 이체형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위 이 동주 선생 부산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은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죠.